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세계 축구의 중심이면서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 유럽 무대, 빅무대에 등록된 1000명이 넘는 선수 중 최고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 해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는 축구 인생 통틀어서 하나도 들어올리기 힘든 것이 사실. 이 상을 6번이나 수상해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 역대 최고의 선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밸런스로 세계 최고의 드리블 능력을 장착한 드리블의 정석과도 같은 존재. 축구 게임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선수. 스스로를 최고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는 현재 진행형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리오넬 메시입니다.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290km 떨어진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메시. 아버지가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클럽의 코치이기도 해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는데 4번째 생일날 축구공을 선물 받으며 메시의 축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맨 땅에서 형들과 함께 놀았던 축구 기술은 메시 축구 인생의 최고의 수업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기술들을 모두 고수할 줄 알게 되었고, 넘어져도 불평할 시간에 빨리 일어나 달려가라 라는 것이 메시 축구의 밑바탕으로 깔리게 됩니다. 1994년 7살이 되자 메시는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매주 경기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1995년 로사리오를 연고로 하는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스팀으로 입단을 하자마자 유망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처럼 날아든 성장 호르몬 결핍증, 키가 자라지 않은 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치료비가 매달 90만원씩 나가는 돈이 힘든 일을 하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메시가 하루에 10시간씩 축구 연습을 했던 이유도 가난한 집안이 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 축구 선수로 성공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의료보험금 혜택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2년 만에 바닥이 됩니다. 그러다 2001년 7월 그의 독보적인 재능을 눈치챈 바르셀로나에 공식 제의가 들어옵니다. 메시를 발견한 것은 바르셀로나 전설적인 선수이자 스카우터 카를레스 렉사흐. 렉사흐는 첫눈에 메시에게 홀렸고 2000년 한 레스토랑에서 가계약서에 사인한 냅킨 한 장은 아직도 전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명문 리버플레이트도 그를 눈여겨보았고 제2의 마라도나라는 평을 내렸지만 그를 지원할 돈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사이 바르사는 적극적인 어필로 메시와 아버지를 스페인으로 불러들였고, 구단 측은 메시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메시는 6년간 하루에 3번씩 매일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죠. 입단 초기 158cm였던 메시는 바르셀로나의 유스팀 이른바 라마시아에 입단을 하고 나서 가족 모두 바르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 전 158cm였던 메시는 첨단 치료를 통해서 169cm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단 직후 메시는 기존의 바르사 영입 정책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력도 일치월장하며 빠른 월반을 통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죠.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반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아 유스 A팀이 아닌 B팀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드리면 부서질 듯한 가냘픈 체구였지만 빼어난 재능으로 당시 피케, 파브레가스와 함께 공을 찹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메시를 본 피케는 메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함께 위닝 11을 하면서 메시가 말을 할 줄 아는 걸 알게 되었죠. 2002년 메시가 이중 국적을 취득을 하면서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2003년 11월 비로소 16세의 나이에 포르투와의 친선전에 첫 1군 데뷔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매우 빠른 시기에 1군 데뷔를 치러 본인도 놀랬지만 같이 훈련한 호나우지뉴조차 놀라며 어쩌면 이 선수가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후베닐 A에서 30경기 36득점을 올리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2004-2005 시즌 바르셀로나 B에서 활약을 하다 2004년 10월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첫 프리메라 리가 공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역사상 3번째 어린 선수였고 라리가 최연소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 5월 1일 알바세테와의 홈경기에서 호나우지뉴의 패스를 받아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바르셀로나 최연소 득점 기록은 이후 보얀이 깰 때까지 메시가 가지게 됩니다. 당시 데뷔골을 어시한 호나우지뉴는 세계 최고의 선수 대열에 있던 선수였고, 교체로 들어온 메시를 보자 내 동생 데뷔골 챙겨줘야겠지라는 식으로 메시에게 많은 패스를 밀어주었습니다.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린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르테가, 사비올라, 테베즈 등등,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청소년 월드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2골을 포함 총 6골을 기록해 득점왕에 오릅니다. 팀은 우승을 했고 본인은 MVP까지 싹쓸이하는 3관왕을 달성하며 전세계에 새로운 축구 천재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후 3년 연속 월드사커 매거진이 선정한 최우수 유망주로 뽑히는 등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데뷔도 이쯤 하게 되죠. 2005-2006 시즌 지울리와 함께 로테이션을 돌면서 출전을 했지만 챔스나 엘클라시코에 등장을 한 것은 메시였습니다. 코파델레이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62m 드리블골은 환상적이었으며 매 경기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챔스 16강 1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에선 첼시의 로벤을 농락하며 상대 선수를 퇴장시키는 활약으로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 2차전에선 부상을 당해 시즌을 마감했죠. 그래도 재능을 알아본 많은 이들은 메시가 고작 18살이고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며 잔뜩 부풀어 오릅니다. 바르사는 첫 시즌 6골을 득점한 메시에게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례적으로 2014년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월드컵 2006 독일 월드컵에 승선한 메시. 아르헨티나는 네덜란드,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 코트디부아르, 스페인을 플레이오프로 보내버린 세르비아와 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 월드컵 이후 최악의 죽음의 조였죠. 메시는 첫 경기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벤치를 지켰고 2차전 세르비아 경기에선 팀이 대승하는 분위기에 교체로 나와 테베즈의 패스를 받아서 월드컵 첫 골을 신고합니다. 팀이 8강까지 올랐지만 메시는 사비올라의 백업 또는 벤치를 지키며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2006 월드컵이 끝나고 네드베드, 지단, 카프, 피구 등 스타 선수들이 축구계에 지는 해로 리베리, 호날두, 루니, 메시가 뜨는 해로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됩니다. 2006-2007 시즌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호나우지뉴에서 메시로 넘어옵니다. 호나우지뉴의 폼이 극심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팀 성적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투 또한 장기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날렸고 데코까지 침체에 빠집니다. 19살의 메시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팀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리그 우승도 날아갔고 챔스는 16강 광탈 속에 메시는 엘클라시코전에서 헤트트릭을 이어나갔고 이는 엘클라시코 역사상 최연소 헤트트릭이 되었습니다. 2007-2008 시즌 여전히 호나우지뉴가 훈련 불참과 어긋난 행동 등으로 팀원들조차 등을 돌려버렸고 팀 성적 또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악몽 시즌2를 딛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개판 5분 전인 팀을 수습을 하면서 팀을 이끌었지만 결국 챔스 16강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바르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승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엘클라시코전 또한 처참하게 패배했죠. 챔스 4강이 되어서야 돌아온 메시는 박지성의 맨유를 만납니다. 박지성은 잠브루터와 데코를 완전히 봉쇄했고 평점 8점으로 MOM을 받으며 바르사를 무너뜨립니다. 바르사는 비록 패했지만 이때부터 메시는 호날두와 함께 라이벌 떡밥을 뿌리게 되면서 많은 팬들을 흥분을 시킵니다. 시즌이 끝나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소속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으로 날아갑니다. 올림픽 멤버 아구에로, 리켈메와 함께 브라질을 격파하고 결승에서 디마리아와 환상적인 조합으로 39도에 이른 베이징 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안습니다. 사실 메시보다 디마리아의 활약이 빼어났지만 어쨌든 이 둘은 올림픽을 계기로 절친이 됩니다. 2008-2009 시즌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호나우지뉴가 방출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자 메시는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만 23골을 넣으며 찬사를 받았고 챔스 결승에서 맨유 수비들을 농락시키는 헤딩골을 장렬시키면서 바르셀로나 클럽 역사상 첫 트래블의 주인공이 됩니다. 2009년과 2010년 바르사는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합니다. 리그, 챔스, 슈퍼컵, 코파델레이 등 들어올릴 수 있는 컵은 다 들어올렸고 메시는 커리어 첫 발롱도르를 수상합니다. 메시는 바르사의 중심에 있었고 시즌 47골 13어시스트로 마무리합니다. 과거 호나우두 바르셀로나 기록과 동률이었지만 이 선에서 많은 활동을 더해 상대 수비진을 농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캄프누에서 벌어진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선 혼자 4골을 넣는 충격을 선사합니다. 홀로 11명을 상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국내 팬들은 곧 있을 월드컵에서 어떻게 메시를 막냐며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공포로 다가온 2010 남아공 월드컵. 메시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많았지만 메시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비를 피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활약을 합니다. 그리스전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어린 주장을 맡아 활약을 했지만
8강 토너먼트의 강자 독일에게 처참하게 0대4로 털리고 맙니다. 독일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조직력은 아르헨티나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메시는 답답한 마음에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았지만 독일은 아르헨티나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며 무너뜨립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메시라 많은 사람들은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자는 말을 했죠. 2010-2011 시즌 해트트릭을 하면서 산뜻하게 출발한 메시는 리그 초반 16경기에서 19골과 7어시를 기록하며 당시 침체된 리버풀 골수의 2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호날두와 치열한 득점 경쟁이 시작이 되었고 1월 2년 연속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월드컵에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 논란이 있긴 했지만 시즌 55경기 53골 24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호날두에게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틀은 넘겨주었지만 팀이 3년 연속 리그 우승에 챔스 우승을 달성하며 2관왕을 해냅니다. 챔스 결승전에서 맨유 수비진을 부수면서 후반 중거리 슛 결승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음은 물론 챔스 3년 연속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에 메시는 418억을 벌어들이면서 최다 수입 축구선수 랭킹 1위에도 올랐습니다. 그전까진 베컴이 1위였죠. 2011-2012 시즌 지난 시즌이 메시 축구 인생의 정점일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에 무려 60경기 73골을 넣는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면서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골을 넣을 때 셀레브레이션으로 스승 과르디올라 감독을 끌어안으면서 고별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챔스 16강 레버쿠젠전에선 무려 5골을 넣는 무자비한 모습에 팬들은 양심도 없이 양악을 한다고 했지만 레버쿠젠은 명색이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이었고 메시는 5골을 넣은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지 이후 중원으로 내려와 볼 배급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로써 메시는 챔스 4년 연속 득점왕 자리와 최초 한 시즌 공격 포인트 101포인트를 달성을 하는 선수가 됩니다. 세 번째 발롱도르 또한 메시의 차지였죠. 2012-2013 시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경기 수어로 팀을 이끕니다. 메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지자 메시 의존증이 점점 크게 대두가 됩니다. 비아와 페드로는 그저 메시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내비쳤고 로라 코치는 존재감만으로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를 극찬을 합니다. 교체로도 출전해서 57경기에서 24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해 미친 활약은 여전했지만 챔스 4강전에서 미넨에게 대패하자 바르셀로나 측에선 분노의 영입이 있을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습니다. 메시는 팀 전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몸이 안 좋았지만 출전을 강행하고 싶다고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리그 막바지 경기인 베티스전 팀이 1대2로 끌려가던 중 교체로 나와 멀티골을 기록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91골로 한 해 역대 최다 득점을 달성을 합니다. 메시의 발롱도르 4년 연속 수상에 정점을 찍게 한 성적이었죠. 일찌감치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확정한 메시는 2013-2014 시즌 소속팀에 집중을 하면서 발렌시아전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찍으며 리그를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미 월드컵에 나갔지만 협회당이 메시의 차출을 원했고 국대와 소속팀을 병행을 하며 뛰다 보니 과부하가 걸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전에서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정광석과 드리블로 일순간에 경기를 뒤집으며 세비야의 밀집 수비를 괴멸시키는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챔스 아약스전에선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라울이 가지고 있던 챔스 최다골 신기록에 한 발 더 다가갔고 고메즈와 인자기를 제치고 챔스 역사상 최다 헤트트릭 기록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아틀레티코에게 챔스 8강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7년 만에 4강 진출이 실패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라리가도 준우승, 코파도 준우승하며 무관으로 끝마쳐야 했습니다. 메시 본인 신체 능력이 정점을 달릴 시기에 참가한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문턱에서 독일에게 일격을 당하며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감독 사벨라까지 왔지만 독일의 레벨을 넘지 못했고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는데도 표정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2014년 7월 여름 루이스 수아레즈가 1360억이라는 거액으로 바르셀로나에 오면서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라는 MSN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세계 5억 명이 지켜보는 엘클라시코는 기대를 모았으나 말년 병장처럼 어슬렁거리는 메시에게 큰 비난이 쏟아집니다. 리그 무패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매번 엘클라시코에서 맹활약을 했던 메시였지만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카르바알과 마르셀로에게 모두 봉쇄당해 메시는 힘을 쓰지 못했고 실제로 메시는 발목 통증에 진통제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라리가 최다 득점 자리에 올랐고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폼을 회복합니다. 라이벌 호날두가 주춤하는 사이 메시가 한 발 더 나아가면서
팀을 리그 선두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자신은 득점 전두를 되찾게 됩니다. 챔스 4강에서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과르디올라의 미넨을 박살내자 패장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시에 대해서 메시를 막을 수 있는 수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합니다. 챔스 결승에서 트래블을 놓고 맞대결한 유벤투스전에서 3대1로 만드는 쐐기골로 바르사의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 빅이어에 입을 맞춥니다. 2015-2016 시즌전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서 메시는 또 고통을 당합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이 전무한 메시에게는 절박한 대회였고 100번째 A매치 달성을 하기도 했지만 아르헨티나의 개판 조직력과 무질서 축구에 조별리그 1위를 달성하고도 우승권은 아니라는 평을 받습니다. 물론 메시는 4강 파라과이전에서만 3호씨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플레이를 냈지만 우승에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뛴 칠레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메시가 나와 성공시키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켰는데 이후 키커들이 모두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질 줄이야. 메시는 속 터지는 심정을 밝히며 MVP 수상을 거부합니다. 리그로 돌아와 7월 말까지 푹 쉬며 재충전했고 9월이 돼서야 리그 마수거리 골을 성공시킵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 메시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 8주간 아웃이 되기도 했지만 리그 경기에서 통산 라리가 300골을 만들어냈고 엄청난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 39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무패 기록이 호날두에 의해 깨지긴 했지만 리그 1위를 유지 중이었고 세 번째 트래블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챔스 8강에서 아틀레티코에게 패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비건왕에 만족해야 했죠. 메시 개인적으로는 호날두에게 내줬던 발롱도르 패권을 3년 만에 되찾게 됩니다. 국가대표 이야기를 또 말하면 슬프지만 100주년 기념 코파에서 4경기 중 3경기에 MOM에 선정되는 등 이겨남는 최고의 플레이를 펼칩니다. 바티스투타가 가진 역대 아르헨티나 최다골까지 깨트리며 결승에 안착했죠. 그러나 결승 상대 칠레와 리벤지 매치에서 또다시 패하면서 인터뷰에서 국대 은퇴 발표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국민적인 상황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당시 메시의 정신적인 데미지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2016-2017 시즌 라리가 37골로 득점왕에 오른 것을 비롯 시즌 총 54골로 유럽 전체 1위였지만 바르셀로나 엔리케 감독의 마지막 시즌은 아쉬운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팀은 혼란스러웠지만 메시는 자신의 역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팀에 헌신했고 팬들 앞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는 셀레브레이션으로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2017년 여름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고 수아레즈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메시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챔스 8강 탈락, 리그 무패 우승 실패 등 메시에겐 아쉬운 한 해였지만 챔스 100억 고지를 밟은 후 월드컵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모든 커리어의 끝판격인 월드컵 우승만을 남겨놓은 메시였지만 부담감의 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4년간 3번의 결승전에서 패한 데미지는 컸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에게 16강에서 패했죠.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란 예측에 대해서 메시는 우승할 때까지 은퇴는 없다며 일축을 합니다. 아쉬운 월드컵을 뒤로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메시는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메시는 개인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과 클럽 무패 골을 달성합니다. 21세기 바르사의 리그 우승에 모두 메시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의 개인 수상 타이틀 개수만 199개. 메시의 영향력은 이제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클럽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으며 2020년 마침내 라이벌 호날두와 챔스 우승 핵심이던 2위 반다이크를 누르고 통산 6번째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리그 득점왕은 물론이요 유러피안 골든슈에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사실상 독식을 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라리가는 일시적으로 멈추었지만 메시는 레알의 벤제마를 따돌리면서 유력한 득점 1위에 오릅니다. 득점이 다가 아닙니다. 도움도 12개나 올린 것. 라리가 유일의 도움 두 자릿수 이름에 이름을 올린 메시였습니다. 2004년 성인 무대에 데뷔해 이제 32살이 된 메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이 순간도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작은 거인인 리오넬 메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반바스텐의 민첩함과 호마리우의 귀의 포착 능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짧은 전성기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